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지신경과 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표적 항체 치료, 그 중에서도 레켐비, 즉 레카네마비 가진 분명한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비배양 자가혈 줄기세포와 성장인자 치료에 대해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눈높이에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표적 항체 치료가 실제로 이뤄낸 분명한 진보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남아있는 4가지 한계입니다. 셋째, 치료의 근본은 결국 뇌의 청소와 복구라는 점입니다. 넷째, 자가혈 줄기세포와 성장인자 치료의 임상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치료가 아니라 통합 전략이 왜 중요한지입니다. 먼저 표적 항체 치료가 분명한 진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켐비가 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 중 하나는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레켐비는 이 아밀로이드에 달라붙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것을 청소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뇌 영상, 즉 아밀로이드-피 ETI 검사에서 침착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켐비는 병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약이 아니라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임상시험에서 레켐비는 18개월 동안 인지 저하 속도를 약 27% 늦추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약이 등장한 것이며 의학적으로 분명히 의미 있는 진보입니다. 저는 이 점을 먼저 분명하게 인정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정기적인 정맥 주사와 반복적인 MRI 검사가 필요해 비용이 상당하고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둘째는 아리아라고 부르는 뇌부종과 미세출혈의 위험입니다. 셋째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한계입니다. 이 3가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을 뜻합니다. 약물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혈관의 벽이 약해져 부종이나 미세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MRI를 찍어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일부 환자분께는 투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위험 때문에 다른 치료와의 순서도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먼저 6개월 동안 아밀로이드를 충분히 제거해 뇌혈관을 안정시킨 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더하는 순차적인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나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과 이미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도나네맙의 경우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제거되면 투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를 다 없앤 뒤에도 인지 저하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밀로이드는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타우를 겨냥한 치료도 연구되고 있지만 타우로 인해 신경세포가 이미 손상된 단계에서는 그 손상 자체를 약물이 되돌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뇌의 청소와 복구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림프 시스템의 회복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순환시켜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자체 청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는 이 청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으로 한번 제거하더라도 청소 시스템이 망가진 채로 있으면 노폐물은 다시 쌓이게 됩니다. 둘째는 뇌혈관의 복구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순수한 신경질환이 아니라 혈관 손상이 깊이 관여하는 병입니다. 미세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토대 자체가 무너진 채로 남게 됩니다. 결국 제거와 복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청소와 복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저희가 시행하는 비배양 자가혈 줄기세포와 성장인자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말초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원심 분리를 통해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한 성분인 버피코트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한 성분을 배양하는 과정 없이 3시간 이내에 환자 본인에게 정맥으로 다시 투여합니다. 외부에서 세포를 따로 키우지 않고 내 몸의 세포를 그대로 활용하는 최소 조작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저희가 2026년 국제학술지 몰레큘러 뉴로바이올로지에 발표한 임상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인 임이스 이 점수가 약 3점에서 4점 개선되었고 아밀로이드 P-ET 수치가 32.4 센틸로이드 감소했으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는 초기 단계인 1상과 2상 연구이며 대규모 3상 검증을 거친 결과는 아닙니다. 더 큰 규모의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포를 많이 배양해서 넣으면 더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양보다 질이라고 봅니다. 첫째, 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재생 바이오법 아래에서 배양 없이 최소한으로만 조작한 자가세포를 당일에 투여하는 방식이 안전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배양 자체의 위험입니다. 세포를 오래 배양하면 유전자 변이나 세포 노화, 의도치 않은 전신 분포 같은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를 변형 없이 신선한 상태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비배양 방식을 택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 항체 치료는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분명한 진보입니다. 그러나 비용과 아리아 위험, 그리고 제거만으로는 손상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배양 자가혈 줄기세포와 성장인자 치료는 뇌의 청소 기능과 혈관 환경을 회복시켜 이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제거와 복구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 전략입니다. 알츠하이머와 경도인지 장애 치료는 한 가지 약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단계와 상태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더 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압구정인지 신경과 메디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실제 치료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